자, 오랜만에 제가 자명자주 올립니다. 저는 지금 뭐 어느 공항에 한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지난 밤에 좀 잠을 잘 못 잤고 그래서 뭐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아직 그 30편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 일지 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그 일지 자수의 그 육신, 그러니까 이제 십성이죠. 겁재라는 성분을 가지고 뭐 평소와 달리 좀 기름기 빼고 팔자술 그 현상의 실기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겁재라는 성분은 팔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양명지원이 되는 재신을 파괴하는 성분이니까, 일단 겁재라는 성분은 이제 흉신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육신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군겁쟁제 이런 말 많이 써죠. 그래서 이제 팔자의 천간에 비견과 겁재가 공이 드러나고, 또 팔자 명국에서 재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군겁쟁제가 되고, 또 군겁 탈부, 이제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극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묘사합니다. 이제 군겁탈부라는 말은 결국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배반하는 현상이니까 그 뜻이 한결도 좀 치명적이고 와닿죠. 자, 이렇게 군겁쟁제나 군겁탈부, 이제 군겁탈부 이런 말은 이제 뭐 우리가 팔자수 기초에서 이제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재선을 보지 않고 만약에 이제 비견과 겁재가 공이 투했다 이렇게 치면은 운기에서 다시 천간에 재운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하나가 이제 비견이나 겁재 하나를 합거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가 합거되지 않고 군겁쟁제가 그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되면은 어쨌든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생명을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가 이제 십중팔구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 군겁쟁제라는 것이 얼마나 현상에서 이제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선인들이 이렇게 이제 강조했는데, 만약에 제격의 비견과 겁재가 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천간에서 재를 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혼탈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탈재신이라는 것은 팔자에 비견과 겁재가 투하고 재를 보아가지고 군겁쟁제로 딱 이렇게 폐격의 유형을 짓는 게 아니라, 군겁이 투한 상태에서 지지에서만 재를 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운에서 재신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군겁쟁제 현상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팔자에 이제 겁재가 투한 명식은 기본적으로 행동적이고 또 쟁투적이고 경쟁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우수한 명들이 많아요. 이런 명식들이 보통 상사의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직의 중용도 되고, 또 한판에 이렇게 그 발돋움해서 신속히 뻗어나가는 그런 유형들이 많은데, 언젠가는 상사의 등에 이렇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런 명을 우리가 좀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EO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뭐 좀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거나 팁을 준다면은 팔자에 군겁이 투한 그런 부하 직원을 좀 이렇게 이제 항상 경계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이면 잘 살펴보면은 또 군겁이 투하지 않은 명식이 또 별로 그렇게 또 유능하지가 않아요. 재간이 뭐 투한 명식 이런 게 이제 정관이 투하고 이러면 뭐 항명을 한다거나 이런 그 불상사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좀 조직이 안주하고 또 아주 행동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동력에서는 좀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지에 만약에 군겁이 다 성립되었다고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지 자수가 겁재지만 해수라는 로개 글자는 없죠. 로개 글자가 있으면은 굉장히 성숙하고 현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현실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은 좀 더 안정되고 또 뭐 풍요로운 보람이나 성취를 가져오긴 좋겠지만, 이렇게 겁재와 비견이 동시에 있으면 재를 분탈하는 상황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 팔자에서 해와 자가 있고 사화가 있었더라면
이미 재신은 분절되어서 꺾여져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지지에서 천간에 전혀 비겁이 드러나지 않고 지지에서 비견과 겁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재운을 맞이하거나 또 재운이 있을 때 그것을 궁겁증지하는 현상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암으로 그런 현상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타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팔자에 비견이나 겁재가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지지로 비견 겁재가 있으면 언젠가 이 사람이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자가 나에게 그런 것을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칼을 꼽는 그런 사람이 먼저 칼을 뽑고 먼저 주먹을 내는 사람이 일단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칼을 뽑아버리면 꽂아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보통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칼을 꼽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고 또 성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을 맞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또 조언할 수 있을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로는 그냥 be realistic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 돼. 정신 못 차리고 헤매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냥 현실적이 되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정신 차리는 거는 칼 아무에게나 꼽지 마 이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잘 나가던 사람이 아랫사람의 배반이나 지인의 배반으로 등에 칼을 맞은 형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시저가 브루투스 넘어져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시저는 칼을 안 꽂았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꼽는 놈들이 또 칼을 꼽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꽂을 때 이 칼을 꽂아야 될지 안 꽂아야 될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 차려라는 말은 이 부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말이 되겠죠. 단순히 be realistic 이런 그런 현실적이 되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칼을 꽂아서는 안 되냐? 자, 우선은 우리가 강한 사람한테 자기보다 더 강하고 더 잘하는 사람한테 칼을 꼽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착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칼을 꼽는 게 아닙니다. 자, 나보다 강한 상대한테 칼을 꽂을 때는 누구나 좀 주저되겠죠. 내가 오히려 칼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착한 사람에게 칼을 꼽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은 칼을 맞고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업을 쌓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닥칠 그 환란에 기연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강하고 착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하니까 복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착하고 강한 사람에게 칼을 꽂았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효용과 혜택을 상실하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구원의 효용을 잃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궁겁증지라는 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 타인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민첩성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궁겁증지나 궁겁탈부 같이 천간으로 비겁과 재가 같이 노출된 게 아니라 지지에서 비견과 겁재가 동시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재와 조우해서 하는 그런 궁겁증제 상황,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서에는 텍스트에는 궁겁증제나 또는 궁겁탈부 또 천간에 비견겁재가 노출되고 제격같이 지지에 재가 있는 혼탈재신까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지에서 암으로
비경과 겁재가 있고 재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마 고인들이 따로 그냥 언급하지 않았던 거겠죠. 정말 무서운 것은 지지로 있는 비경과 겁재가 재를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에 우리가 이제 양인이 있으면서 양인이 이제 칠사하고 합살되거나 또 양인이 록을 보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비경과 겁재가 다 있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그런 그 궁겁에 그런 경쟁심을 갖게 되겠죠. 보통 아주 강한 사람은 인내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혀 나타내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지지에 비견과 겁재가 동시에 나타나면 저는 궁겁증제보다 훨씬 무서운 속성을 지닌 사람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가볍게는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알아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사실은 무섭죠, 좀.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무섭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일지에 양인이라는 겁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뭐 성취라든지 현실적인 감각 좀 어쩔 때는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비리얼리스틱이 안 됩니다, 잘.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 차려. 이것은 자기가 누구에게 함부로 칼을 꽂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칼을 꽂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칼을 꽂으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했는데 뭐 팔자술이 아주 기본적인 꼴인데 실제 현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얘기하는 술사들 잘 못 봤습니다. 이제 보통 술사들의 그 인생 경험치기 좀 한정되고 이러면 사판적인 기능에서 좀 떨어지죠. 그리고 뭐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명리도 공부하고 있지만 참 여러 세계들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의미로는 제가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치열하고 아주 힘든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칼도 많이 맞으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칼을 맞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래도 저는 항상 제가 정상에 위치해 있다면 항상 그 과거 인연들을 구원하고 구제할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저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를 좀 슬프게 만들고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명자주편에서 보도록 합시다.